4월 초 외환 보유액 현황이 발표됩니다. 6월 5일에 한국의 5월 말 외환 보유액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매달 체크하고 있고요. 외환 보유액은 그 국가의 경제 안전성 그리고 국가 경제 체력을 나타내고요.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이 오면 국가 신용도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고요. 4월 말의 외환 보유액도 약 50억 달러, 6조 8천억 원이 녹았고요. 이미 4월 달에는 20년 코로나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외환 보유액이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매달 줄어들 때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로 인해서 일시적 감소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외환 스와프 만기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다시 자금이 돌아오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걱정 없다라는 게 하는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줄어들 때마다 매달 멘트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외환 스와프 1년 뒤 만기 시에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자세한 영상은 위에 영상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확실한 건 국민들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도박과도 같은 베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년 그리고 2년 뒤의 환율을 정확히 맞출 수 있겠습니까? 5월 말 외환 보유액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0.7억 달러 감소, 약 948억이 사라졌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즉 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달러가 녹았다는 겁니다. 국내 은행에 있는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었고요. 정말 이제는 4천억 달러가 깨지는 건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1차 마지노선이었던 4,100억 달러를 사수하기는커녕 심리적 지지선인 4천억 달러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렛츠고! 또한 외환 보유액 순위도 한번 보시면 2월 달에는 한국이 전세계 9위였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면서 한국이 10위로 추락을 했고요. 10위로 떨어진 순위를 4월 말에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제 역성장이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달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10위였다가 8위로 2단계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독일이 8위에서 7위로 또다시 한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독일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금 보유량은 104톤으로 외우기 쉽죠. 10년 이상 변화 없는 거 아시죠?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왔을 때 해지 수단, 즉 방어 수단인데 외환 보유액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금 자산은 고정적이고, 위기가 오면 버블이 터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 오직 부동산뿐인데 수출도 안 되는 부동산만 부양하다가 다른 경제 지표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4천억 달러를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IMF 당시를 봐야 됩니다. IMF 당시에 우리가 뼈아픈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약 27조 원이고요. 이때부터 외환 보유액 중요성이 정말 강조되기 시작했고 외환 당국도 외환 보유액을 꾸준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이 얼마일까?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수출액의 5%, 그리고 M2 통화량의 5%, 유동 외채의 30%, 외국인 주식 투자의 15%에 더한 값의 100에서 150% 내외가 적정 외환 보유액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은 IMF 기준이고, 이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4천억 달러 내외가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4천억 달러가 붕괴되면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되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일시적 요인이라고 경계하고 있지만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4천억 달러가 붕괴되면 환율 불안이 심화되면서 원화 약세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화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원화 평가 절상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따라서 추세적 하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당연히 무너지겠죠. 또한 국가 신인도가 하락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악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이자가 훨씬 높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연말에 계엄령 이슈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많이 흔들렸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환 보유액이 급감했었죠. 결국 작년 24년 9월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 전에 보시면 24년 4월에 8조가 녹았고요. 24년 10월에 6조가 녹았고 또 25년 1월에도 6조, 25년 2월에도 약 2조 6천억 원, 그리고 최근 25년 4월에 6조가 녹았고요. 그리고 최근 5월에 948억이 녹았습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겨우 현상 유지만 하면서 4천억 달러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4천억 달러가 깨지는 건 시간 문제 같은데요. 이제 대미 무역 관세 협상도 본격화되고 방위비나 원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국 경제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외환 보유액 현황은 매달 계속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